안녕하세요. 스케치에 있어서 구도 잡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우리가 왕초보 때는 맹목적으로 잘 그리고 싶은 생각에 이 관찰력이 좀 떨어지기도 하면서 나중 문제인 채색에 더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채색을 공부하려고 그러지 처음에 스케치 잡을 때 구도 잡는 법에 대해선 덜 민감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왕초보 때 완성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이상하지 않게 그리는 거, 보기에 안정감이 있게 구도 잡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수평과 수직의 문제인데요. 초보들이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는 문제가 이 문제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야외 스케치 나가서 이렇게 보면은 입이 근질거리는 그런 가장 많은 실수를 범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언덕에 집이 언덕에 집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지평선은 이거거든요. 지평선은 이건데 이 언덕과 처마의 관계를 이걸 비례적으로 봐요. 이 언덕과 이것과 비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언덕에 맞춰서 처마를 잡다 보면 모든 게 다 기울어졌죠. 창문도 기울어지고 지붕도 기울어지고. 그래서 딱 보면 그림이 아무리 문외한이라도 꼬집지를 못해도 그림이 좀 이상하네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비탈길 동네를 그릴 때 요게 맞추지 않고 요게 지금 지평이니까 지평선에 맞춰서 이렇게 잡는 거예요. 수평 관계를. 그러면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계단을 그렸어요. 계단을 그리지 않더라도 계단 없는 집도 이렇게 비탈길 밑에 그려져 있을 수 있죠. 무언가 언덕이라는 연상이 되도록 그런 암시적인 분위기를 주는 그런 구도를 잡으면 굉장히 더 그림이 편안해지겠죠. 이렇게 빌딩도 이렇게 수직이 되게 딱 맞추고, 물론 이제 그림에 따라서 약간 기울기를 불허할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중급 이상 단계에서 생각해 볼 문제고, 왕초보 때는 거의 지평선에 맞춰서 지붕에 처마를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것도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강이나 바다는 이렇게 수평적이지 않은 경우가 없죠. 이렇게 이렇게 기울기가 없어요. 이렇게 수평이죠. 강이나 바다는. 그런데 처음에 맹목적으로 막 채색에만 관심을 가다 보면 이렇게 그리는 경우가 몇십 년을 그려도 이렇게 그리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 그러면 계곡을 연상하게 돼요. 계곡은 이렇게 위에서부터 내려오니까. 그런데 이 계곡에 이런 커다란 배가 그려져 있으면 그림 굉장히 이상하죠. 언밸런스적이죠. 그래서 강이나 바다를 그릴 때는 어쨌든 비구상이 아닌 바에는 어쨌든 수평을 맞춰서 잡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요 문제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이 농촌 풍경 많이 그리죠. 우리가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곳이라 그런가 봐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밭이나 논 같은 이렇게 밭고랑이에요. 지금 밭고랑을 그린 경우가 많은데, 밭고랑을 지금 저는 이렇게 각도 넓게 이렇게 펼쳐줬죠. 그럼 이게 넓은 평야로 보이죠. 언덕으로 안 보여요. 넓은 평야가 보이고 그 밭이나 논이 많은 동네가 있구나 이렇게 보이죠. 근데 이렇게 밭고랑을 논두렁을 이렇게 거의 수직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그럼 어떻게 보이죠? 밭으로 보이죠. 논으로는 안 보이죠. 논은 물을 받아놓기 때문에 요건 밭으로 보이면서 이 밭은 이제 비탈길에 많으니까 그런 걸로 보여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이제 그림이 광역적으로 보이지 않고 좀 작은 공간으로 보이면서 비탈길 밭으로 보여요. 그래서 비탈길 밭도 많죠. 그런 거 그릴 때 이렇게 그리고, 넓은 평야의 밭을 그리고 싶다 그러면 각도를 이렇게 펼쳐주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렇게 길을 엄청나게 그려요. 저도 엄청나게 그리고요. 우리가 길 그리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여기서 또 가장 큰 오류를 범하는 게, 일단 길폭을 볼게요. 이 길폭과 이 길폭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아요. 그럼 당연히 이게 언덕으로 보이지 평길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이제 걸어가는 산보하는 사람들인데 앞사람이나 뒷사람이나 중간 사람이나 비슷해요. 크기가. 이 머리와 머리 사이가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평길이 아니고 언덕길로 보입니다. 언덕길 그릴 땐
당근 이렇게 그리면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평기를 그리는 게 더 멋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일단 이 길폭이 이 끝에 있는 길폭과 이 폭이 이거랑 비해서 굉장히 넓어집니다. 그리고 앞사람과 제일 뒤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아요. 여기는 차이가 지금 크죠. 이건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고 이 사람은 굉장히 크고 이 사람은 굉장히 작아요. 그럼 이거는 평길로 보입니다. 그래서 평길과 언덕길을 그릴 때의 차이, 평길을 표현하고 싶을 땐 이렇게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 왕초보님들이 인지를 가장 못하는 부분이 이 부분 같아요. 지금 아까 언덕길과 마찬가지로 요 앞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크고 나한테서 가장 먼 사람은 굉장히 작고 이 사람의 머리끝과 이 사람의 머리끝이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보이죠? 넓고 먼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굉장한 원거리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굉장히 넓은 광장으로 보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이 그리는데 열중하다 보면 제일 앞에 있는 사람, 제일 뒤에 있는 사람과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고 머리와 머리 사이가 굉장히 멀어요. 이거는 이렇게 차이가 그렇게 멀지 않죠? 이거 굉장히 멉니다. 그럼 어떻게 보여요? 내 앞에 있는 작은 공간이고 어떻게 보면 이건 언덕 위에 이 언덕 위에 빌딩들이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넓고 먼 광장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면 절대로 아니 되겠죠. 이렇게 그리면 아니 됩니다. 또 요거는 이제 조금 단계가 높은 문제인데 우리가 실제로 어반 스케치를 나가서 야매 스케치 나가서 보면은 실제로 나무들이 뭐 이렇게 중앙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서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우리가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그리면 회화적인 감각으로는 그림이 불안정합니다. 안정감이 없고 그 보는 관람하는 사람의 시선을 분산시켜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나무를 기울여 놓으면.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을 받고 내 그림의 안정감을 취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센터에 우리가 이제 보면 주인공이 있고 조연이 있죠. 이 그림 그리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뒤연으로 삼는 나무를 정했으면은 얘가 이렇게 서 있더라도 가운데 방향으로 나무를 약간 기울여주면 안정감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이제 뭐 이거 똑바로 이렇게 세워도 괜찮습니다. 그 뒤에 있는 나무 이렇게 똑바로 그려도 되고 또 뭐 이렇게 엑스트라들 이렇게 뭐 막 이렇게 기울여도 괜찮죠. 근데 이렇게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는 애는 약간 기울여주면은 그림에 안정감이 있고 관람하는 사람의 시선을 오래 머물게 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스케치 구도 잡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